헤이야, 너네 이모 반찬도 잘하시고 이쁘시고 착하고 유쾌하시고 사람도 잘 죽이더라. 너 방금 죽었어. 비명도 못 지르고. 뚠뚠이가 보고 있다 뚠뚠입니다. 일본이 4월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합니다. 개새끼. 금주는 넷플릭스 화제 1위자 스타일리시 액션이나 이런 것이 헤이 이모의 일탈한 무죄.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복순의 모든 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렛츠기리. 극의 시작을 보시면은 반은 아수라 반은 인간인 문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극의 주인공인 길복순이 사람을 죽이는 킬러의 삶과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산다는 걸 극 초반부터 은유적으로 암시했습니다. 또한 황정민과 격투신을 보시면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견문색 폐기. 미래를 내다보는 견문색 폐기로 본인이 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쓴다면은 체면이나 자존심 버리고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잠깐, 나 장비 좀 바꾸자. 무기를 바꾼다고 했지 총을 안 쏜다고는 안 했다. 사무라이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정정당당하게 싸울 거라는 인식을 심어준 후 방심하게 만들죠. 약점을 찾는 게 중요해. 안 보이면 만들어서라도. 씨부랄년. 잘 가요, 술톤 아저씨. 복순이는 집에서 식물을 키웁니다. 사람을 죽이는 킬러와 생명의 상징 식집사라니 아이러니하고 반어적이죠. 인물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연출적인 내러티브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변성현 감독님이 전도연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전도연 배우님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장면 곳곳에 배치했다라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식집사 씬입니다. 그 나무들, 화초들, 식물들을 좀 좋아해서요. 누나 나도 키워. 그런 이중적인 그녀에게 애지중지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구름 과자를 처먹는다는 걸 눈치채죠. 견문색 폐기와 폐양색 폐기를 발현해보지만 택도 없습니다. 저거 죽여버릴까? 복순이는 과거 담배 피다 걸려서 아버지에게 의도 터졌는데 얼굴의 절반이 일그러지죠. 이 극의 무드인 야차와 인간의 공존, 이 한 씬으로 인간의 얼굴 안에 일그러진 얼굴, 악마의 재능이 발화되는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그 알기에 복순이는 딸 재영이에게 모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뭐 할 말 있어? 아니, 내일 엄마들 교육 모임. 그거 옷 좀 같이 고르자고. 혹시라도 딸과 나와 같은 재능이 만개하면 어떻게 하지? 내 단점은 제발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딸을 구속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죠. 너 쟤들이 그냥 잘하는 거 같니? 물 주고 분갈이하고 가지치고 잡초도 뽑아줘야 돼.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극 중에서 복순이와 딸이 계속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워딩은 바로 문입니다. 딸과 엄마 사이에 문이 닫혀있음을 보여주고 둘이 서 있는 공간과 각자 다른 공간에서 존재를 하죠. 엄마는 킬러, 다들 사람을 죽였어.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잖아. 그게 마음에 들어. 딸은 레즈라는 서로의 비밀을 간직한 채 갈등과 고뇌, 가족으로서의 성장을 반복합니다. 왜? 뭐 할 말 있어? 내 딸이 저런다면 저는 오은영 박사님 분장을 하고 이런 복순이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우리의 최종 보스 경구형. 항상 복순이에게만은 규칙 밖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모습, 오빠는 참 길복순한테 간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 진심 어린 상담들로 빗대어 봤을 때 혹시 진짜 아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재밌는 게 복순이와 차민규가 재계약을 위해 협상하는 씬을 보시면 밥 먹자. 나 아침 먹고 왔는데. 떡볶이. 거기? 응?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네. 실제로 전도연 배우님이 떡볶이를 무지 좋아한다고 합니다. 감독님 인터뷰를 보시면은 전도연 배우님을 오랜 시간 관찰해서 최대한 날아다닐 수 있게 맞춤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레전드 배우는 대우도 다릅니다. 복순이의 첫 살인씬을 보시면은 이재욱의 첫 등장, 포스 개쩔었고 지금의 차민규 대사통과 이재욱 배우의 톤이 정말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디테일 엄지 쌍따봉.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2가 나온다면은 이재욱 배우의 길복순을 보고 싶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서 이재욱은 헝클어진 큐브를 얘기하며 자신은 규칙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 규칙대로만 하면 금방 맞추는데. 복순이는 망가뜨리는 자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어차피 흐트러뜨릴 거 뭐하러 빨리 맞춰요. 그리고 복순이에게 킬러의 재능을 발견한 차민규는 복순이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죠. 그러게 자연사 하시려면 조금 착하게 사셨어야죠. だから自然死を望んでいったのなら憎まれない人生を送るべきだったんですよ、お客様。 하지만 복순이를 눈에 가시려 여기는 차민규의 동생 차민이 졸라 이쁘다. 졸라 이쁜 차민이는 복순이가 딸 때문에 미션에 실패한 것을 꼬투리 잡아 원칙을 어겼다며 죽이려 하죠. 우리 회사에 불미스럽게도 규칙을 어긴 직원이 하나 있어요. MK 대표이사 자격으로 허가합니다. 또다시 이를 커버하며 복순이를 지켜주는 차민규. 여기서 차민규가 상대 배우들을 맞닥뜨린 씬들을 보시면은 앵글 자체가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구도로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차민규의 권위와 위상 그리고 그의 힘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차민규가 킬러회의 씬들을 보시면은 주변 구조물들이 십자가를 형성합니다. 자신이 곧 규칙이자 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킬러지만 구원의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도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을 죽이려 한 차민을 찾아가는 복수. 둘의 만남에서 보여지는 큐브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차민규와 차민이는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존재, 복순이는 규칙을 흐트리는 존재. 졸라 이쁜 차민이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차민을 죽이고 피 묻힌 볼펜을 보내며 대결을 신청하죠. 킬러 세계의 정점이자 규칙 그 자체이며 자신의 스승인 차민규와 마지막 혈투를 벌입니다. 이 둘의 전투씬도 보시면은 복순이가 킬러로서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가 나옵니다. 차민규는 킬러 연합의 전투 때문에 오른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쌍칼을 준비했죠. 복순이는 유심히 지켜봅니다. 오른손잡이인 차민규가 굳이 쌍칼을 준비한 것은 오른손을 다쳤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트릭임을 한순간에 간파합니다. 견문색 폐기로 미래를 예측했지만 이길 그림이 안 나오죠. 왜 수가 안 보이나 봐.
복순이 궁극기 발동. 약점이 없다면 만들어라를 시전합니다. 그것은 차민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죠. 너 언제부터였어요? 아마 복순이는 혹시 모를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 차민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거리를 두면서 이용할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민규를 제거할 때 복순이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복순이는 사람을 죽일 때 항상 미소를 짓는 것에 반해 차민규에게만큼은 슬프면서도 지금까지 연민이 느껴지죠. 복순이는 자신의 스승, 회사, 지금까지 인생, 돈, 명예보다는 자신의 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반면 차민규는 복순이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죠. 결국 가족, 회사, 돈, 명예보다 복순이를 선택한 겁니다. 둘의 교차 선택이 이 극의 하이라이트이자 상징성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차와 인간의 이중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죽음보다는 사랑이라는 교집합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여기서 차민규는 죽기 전에 너에게 선물할 진정한 지옥이 뭘까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지옥을 보여준다면 복순이의 딸을 죽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순이가 자기를 죽이는 영상을 딸에게 보여주죠. 이 씬이 갖는 의미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어머니를 끊고 킬러로 살 것인지 킬러를 끊고 어머니로 살 것인지 복순이가 정말 사랑하는 살인과 딸 둘 중 하나를 포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옥이자 이 신의 의미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리했다. 좋았어! 재영이가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영이는 엄마 복순이가 국정원 직원이라 믿기 때문에 실제로 받더라도 임무 수행 중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다니는 회사 국정원이지. 복순이와 재영이는 레즈와 킬러의 비밀, 사춘기 소녀와 엄마의 갈등,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딸과 그렇지 못하는 엄마, 이 둘의 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엄마 수고했어. 응. 닫지마. 답답해. 재영이의 마음을 열린 것을 투영합니다. 그 열린 문 앞에서 복순이는 웃지도 울지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극이 끝이 나죠. 미안함, 두려움, 혹은 고마움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씬을 보면서 이 극을 관통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인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중적인 생활, 죽음과 삶, 사랑,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성향이 공존하는 이런 복합적인 서브텍스트를 한데 어우러서 표현하는 전도연, 당신은 칸의 여신. 그렇게 재영이는 당당하게 학교를 그만두는데 이제 엄마의 화분 속의 화초가 아닌 본인의 선택, 본인의 자립을 표현합니다. 난 엄마가 키우는 화초 아니야. 저는 이 극을 보면서 킹스맨, 킬빌, 존윅 등 한국판으로 짬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짬뽕한 작품을 이끌 수 있는 화제성과 연기력,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배우는 전도연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살짝 부족한 액션씬, 그리고 구규환, 이솜, 미연 등 출중한 배우들의 소모품적인 역할을 맡은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타일리시 액션, 확실한 오락 영화는 누가 봐도 허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히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뚠뚠이 한 줄 평은요, 국정원은 중2병도 고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또가 답이다. 안녕.